아이디어를 짜긴 했는데 규모가 커 보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터벤처스에서 일부 강의를 맡고 있는 신태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콘텐츠 마케팅과 무자본 창업, 세일즈 페이지, 세일즈 퍼널 구축하는 것에 좀 특화된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온오프라인에서 뭐 1만 명 이상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면서 만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한 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제 생각에 대한 거니까요. 경험한 걸 바탕으로 제가 과거에 좀 사람을 만나본 것들 바탕으로 그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크게 이렇게 앞글자만 따왔는데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정리한 거라서 이렇게 궁금하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궁극적으로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내 사업 아이템 자체가 언젠가 완성이 됐을 때 뭔가 시장을 재패했을 때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계약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크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투자든 대출이든 뭔가 받는데 유리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작은 작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네, 시작부터 무조건 규모 있게 크게 가려고 하면은 애초에 내가 시작할 때부터 뭔가 남다른 다른 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유리하죠. 근데 내 아이디어만 크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좀 증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미친 짓을 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막 서포트 해주는 그런 규모 큰 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우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러면 뭔가 일을 크게 벌릴 수는 있지만은 그런 도전을 하실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가 이제 본인한테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서 분명 그런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깨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큰 규모로 한꺼번에 바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어필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걸 해보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죠. 작은 시작도 괜찮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작게 시작하는 것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회사가 뭐 글로벌로도 진출하고 전국을 다 제패하고 에어비앤비도 전 세계적으로 제패하고 했지만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잠실 안에서만 배달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었고요. 에어비앤비도 100명의 고객을 만들 때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의 그런 공간을 다 지배하는 그런 거대한 기업이 됐지만은 그 출발 자체는 하나의 집을 빌리는 거, 1년 동안 100개의 고객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렇게 규모가 커진 것들도 어쨌든 출발 자체는 작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창업자의 능력에 이제 딸린 거거든요. 무조건 크게 해야 된다. 그냥 내 아이디어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걸 작게라도 시작하고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획할 수 있는 것도 창업자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기획하는 것도 창업자의 어떤 그런 능력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일단 내 아이디어한테 압도당한 건데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 바탕 경험 뭐 경력 이런 것만 가지고 사업을 엄청 큰 거를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내 경험이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뭐 관련된 업을 했던 사람이나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뭔가 구축을 한 사람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혹은 그들을 파트너를 만들거나 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업을 보통 키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고 이게 뭔가 시장에 혁신을 줄 수 있고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사업 아이템이다 이러면은 내가 못하더라도 내 팀이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고요. 내가 CEO가 안 되고 내가 주목받지 않더라도 이거를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그와 함께 이 아이디어를 공유해가지고 키워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아이디어가 크니까 내가 혼자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 사업 아이템은 거의 사장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투자를 받든 뭐 대출을 받든 팀이 없이 혼자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주변에 가족들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아셔야 되는 거지만은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 뭐 몇 억짜리 수십억짜리 뭐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맡기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개인한테 맡기느냐 아니면은 법인한테 맡기느냐 할 때 그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팀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맡기는 게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걸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팀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저 CEO가 좀 부족하더라도 저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저 다른 사람, 이 큰 규모에 대해서 뭔가 커버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입돼 가지고 그거를 보완을 하는 거지, 내가 그들이 해야 될 모든 경험과 경력을 다 쌓고 사업 아이템을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큰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CEO가 되는 겁니다. 목표 크게 가지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크게 가지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사업가는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목표를 가질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지 아니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지,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좀 좋아 보이는 아이템처럼 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봤을 때 압도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크게 만든 거면은 그거는 약간 거짓에 가까운 거죠.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이 아이템을 떠올리면 내가 막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빨리 내일 당장이라도 누구한테 연락해보고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큰 목표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랐을 때, 이런 아이템 보면 누가 대단하다고 얘기하겠지? 정말 뭐 큰 사업이라고 박수 쳐주겠지? 어떻게 그런 큰 목표를 가졌냐고 이렇게 인정해 주겠지? 약간 이런 것에 만약에 내가 마음이 더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잡은 큰 목표는 이거는 나를 위한 목표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때까지 창업하기 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왔을 확률이 높거든요. 부모님의 목표, 주변 선생님들의, 친구들의 기대에 맞춰가지고 목표를 설계해 왔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창업하면서까지 남의 기대에 맞춰가지고 남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내 심장은 두근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서 너 사업 되게 멋진 사업한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큰 목표를 세우는 건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까지 이제 규모가 커 보여서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드는 분에게 드리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좋아하고요. 왜냐면 이상적인 사업가분들도 많이 만났고, 저는 현실에서 실제 맨 땅에다가 헤딩하는 분들과 저는 사업을 많이 얘기를 해왔고 그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 얘기가 날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빨리 그 프레임을 깨고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립니다. 마스터벤처스에서 무료로 드리는 그런 코스나 아니면 유료 강의 혹은 무료로 진행하는 강의들 보시면서 또 창업 스타트업 시작하시는데 앞으로 또 지원금을 받거나 투자 받는데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순이었습니다.